이번과는 따로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쭉 이렇게 뒤에 가시면 쭉 제목 보시면 보이지만 부정사구, 동명사구, 대절, 대시 생략된 경우, 와절, 의문사절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제 사형식 하나 나오고 목적의 이동과 관련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얘네들 전부 다 이미 그 앞에서 배웠던 뭐하고 똑같은 게 아니면 결국은 뭐하고 똑같은 거죠? 명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와 관련된 건 명사에 관련된 복습 한 번만 해보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의 위치 이동과 관련된 얘기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해석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주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그냥 동작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동작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 뭐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대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이 대상을 우리가 문법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목적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얘는 사실 특별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말로도 문장을 해석하다 보면 여기까지 동사 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요. 이대로 내용 전달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무엇을 이라는 말을 반드시 넣고 싶은 느낌이 여러분도 들게끔 되어 있어요.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 나는 사랑한다 라고 하면 뭘 하는 대상이 당연히 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대상을 넣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자리에 여러분이 뭘 한번 생각해 보냐면 그래서 무엇을 이라는 말이 필요한 자리에 무엇이라는 말이 필요한 동사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면 여러분이 공부할 거리는 다 해보는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무엇을 이라고 물었는데 이 무엇을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첫 번째 주어 나오고요. 동사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 이대로 문장이 끝나지 않길래 여기에 여러분이 이 무엇을에 관한 정보를 물어보면 무엇을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뭐뭐에게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소위 우리가 몇 형식이라고 부르는 사형식이라고 부르는 경우고 이 경우는 당연히 다시 한번 무엇을 이라는 말을 물으면 이 자리에 무엇을 이라는 말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어 동사가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무엇을 이라고 물었더니 무엇을 이라는 말 자리에 무엇을이 나오지 않고요. 뭐가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전치사나 그 다음에 또는 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전치사나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는 소위 뭐가 된 거냐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목적어가 이 뒤로 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재차 다시 한번 이 자리에다가 두 번째에서 목적어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이 찾아내시려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대신에 이제 여러분이 뭐는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냐면 얘네들을 볼 때는요. 얘네들을 볼 때는 동사하고 얘네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합쳐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소위 이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진 거냐면 이것도 사실은 앞에서 했어요. 혹시 여러분 저 문장 기억나세요? 참 재밌는 게 암컷 새들은 가장 많이 노래하는 새들을 짝으로 고릅니다 라고 하던 거기서 했었어요. 이 뒤에 그래서 이렇게 목적격 보호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또는 전치사구가 등장을 하는데 이 경우에 목적어가 어떨 경우에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동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잡지 못할 경우에 이 목적어를 빼고 얘네들을 먼저 이렇게 붙여놓고 목적어를 옮겨서 이 자리에 놓는 경우들이 생깁니다라고 이미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크게 신경 쓸 건 없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요렇게 붙여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별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얘네들은 사실은 그렇게 별 어려움 없이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자리에다 무엇을 이라는 말을 물었는데 무엇을이 튀어나오긴 나왔는데 이 자리에 정보가 저대로 끝나지 않고 이 뒤에 뭐가 붙어야 전치사가 붙어야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는 이 자리가 무엇을로 해석되지 않고 이 자리가 무엇을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인데 얘도 실은 앞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저 자리에 들어가는 말들은 주로 전치사로 따지자면 뭐가 있냐면 as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of나 from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얘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전치사의 내용으로 그대로 해석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봐가실 수 있고요. 우리 앞에서부터 쭉 생각해 보면 처음에 주어 다 배웠었죠. 그 다음에 주어를
꾸미는 말, 수식어 다 배웠었죠. 그 다음에 배운 게 이 자리에 나오는 조동사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나오는 동사구의 모양까지 전부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는 뭐가 다 끝난 거냐면 주어와 서술어까지의 내용 전개는 전부 다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타동사가 왔을 경우에 이 자리에 나타나는 목적어 하나만 배우면 이제 그러면 영어 문장 구조 중에 남는 건 특수동사 말고는 전부 다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여기 있는 목적어로 볼 건데, 이 목적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 뭐냐면,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했을 때 정보의 전달이 끝나지 않았으면 무엇을이라는 내용만 챙겨서 가시면 된다는 거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다 붙어 있는 거니까 저놈을, 대신에 얘네들이 형태가 약간 변형되어서 나타나거나 이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저렇게 생긴 것들은 눈도장을 좀 잘 찍어 두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것만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한번 넘어가죠. 주어편에서 이미 한번 했던 건데 조금 오래됐으니,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딱 하나, 뭐만 있죠? 명사 하나밖에 없죠. 결국 그러면 이 자리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도 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명사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자, 단일 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일 명사 말고 명사 구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영어의 명사 구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는 부정사라고 부르는 to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ng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는데요. 뭐가 있냐면 의문사 뒤에 뭐가 붙는 경우가 있냐면 to 동사 원형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거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거든요. 얘도 원래 그냥 부정사 군데, 명사 군데, 여기 의문사가 붙는 말이 목적어 자리에 그냥 자주 등장할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사구, 부정사구하고 똑같습니다. 구는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영어에 저를 이끌 수 있는 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뭐뭐 있었죠? 접속사, 관계사, 그리고 의문사. 그 중에서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접속사는 뭐뭐가 있죠? that하고 그리고 if하고 whether 있었죠. that하고 if하고 whether 넣었을 때 that은 당연히 접속사니까 얘네들은 뒤에 각각 뭘 데리고 와야 되냐면 주어 동사를 데리고 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절을 이끌 수 있는 관계사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가 뭐였냐면 what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었죠? ever이라는 놈도 제가 주어편에서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그랬는데 목적어에서는 가끔씩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냐면 의문사들이 들어가는 말들이 명사절의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했었죠. 이미 여러분에서 다 익숙해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확인, 이 책에서는 이제 마지막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ever이라는 놈도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동사부터 나올 수도 있고, 의문사도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동사부터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놈들은 특징은 여기를 끊고 나면 이 자리에 뭐가 필요한 말이 왔을 거냐면 무엇을 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타동사가 왔을 거거든요. 그러면 뒤에다가 명사부터 쭉 이렇게 붙일 때 여러분이 하나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다 싶은 건, 아까 동사 뒤에 무엇을 이라고 했는데 얘가 부정사가 붙는지 ing가 붙는지 이런 것들은 붙여서 기억하면 좋겠죠. 이 책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내내 왔던 것처럼 단어 제발 한 단어로 떼서 외지 말라고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같이 붙여서 외우시면 이 동사 뒤에 부정사가 붙는지 동명사가 붙는지 구별하고 외울 수 있겠네요. 야, 물론 우리 1과에서 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 배웠습니다. 동사 뒤에 부정사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문법책에 나오는 그거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뒤에 to 동사 원형이 오면 얘는 해석 뭐라고 하면 되죠?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 그 다음에 뭐뭐 하기라고 이렇게 하면 되죠. 경우에 따라서 부정사는 조동사로 생각하면 쉽다고 그랬잖아요. 조동사 뭐와 뭐의 뜻을 가졌더라? will과 can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will의 의미로 해도 좋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can의 의미로 해석해도 좋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명사는 뭐뭐 함, 그 다음에 뭐뭐 했던 것 정도 이렇게 되기도 한다라고 그랬고요. 자,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동사 뒤에 나오는 부정사와 동명사는 동사 앞에 나오는 부정사고 동명사고 달라서 뭐의 차이가 생긴다고 그랬죠? 뭐의 차이가? 뒤에 시간의 차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정사는 주로 언제 일이 되고 얘는 미래의 일이 되고 동명사는 과거의 일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적 일임에 비해서 부정사라는 놈은 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온다라고 그랬죠.
그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 좀 하지 마시고요. 그 가르치는 사람 보람 좀 있게. 스탑이라는 단어 오면 제대로 외웠나 한번 물어볼까요? 스탑은 목적어로 부정사가 와요? 동명사가 와요? 또 둘 다 안 된다. 미치겠다. 목적어로 동명사만 온다니까요. 동명사만. 여기에 오는 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니고 이 자리에 오는 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니고 뭐냐면 부사라고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되는 부사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ng는 목적어로 동명사가 온 거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다 위에 건 부사 밑에 건 목적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영어 선생님들은 이걸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 책에도 잘못 설명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죠. 멈추는 건 똑같아요. 멈추는 건 똑같은데 to는 언제의 일이에요? will의 일이에요. 그래서 멈추고 뭐뭐 할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뭐 하려고 멈추는 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ing는 뭐가 되는 거죠? 과거에 했던 것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smoke 붙으면 담배 피기 위하여 멈추다라고 해석하고 여기는 뭐라고 해요? 담배를 피워왔던 것을 그만둔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forget이라는 말을 쓰면 잊어버리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건 할 일이에요? 한 일이에요? 할 일을 잊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ing를 쓰게 되면 얘는 뭐가 되죠? 한 일이 되는 거죠. 얘는 문법 문제로도 자주 나오잖아요. 나올 때 얘를 구별하는 건 했니 안 했니로 구별하면 끝난다고 그랬죠. 제가 설명도 해드렸는데.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문제 중에 어떤 게 있다고 그랬냐면 아침에 막 바쁘게 서둘러서 나오다 보니 아파트 입구까지 내려왔는데 제기랄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았다라는 게 기억이 났다라는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가스레인지 끄는 걸 잊어버렸다라고 할 때 그럼 위에 게 맞아요? 아래 게 맞아요? 안 껐잖아요. 안 했으면 그때는요. 하지 않은 일이니까 할 일을 하지 않은 거니까 얘는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ing를 쓰면 안 되는 거죠. regret 들어가면 그래서 뭐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왜 이렇게 한국말이 부정확하지? 자꾸 제가 말의 앞뒤가 자꾸 틀리게 얘기를 하네요. 뷰시처럼. 여러분한테 동화되고 있습니다. regret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원래 언어는 그렇게 전이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꾸 지금 내 말이 이상하게 따라 변하고 있어요. 그래도 작가인데.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건데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감스럽게도 뭐하다, 뭐뭐한 것을 후회하다 뜻이 다르다고 하는데 뜻 다르지 않다고요. 똑같이 마음에 안 드는데 할 거고요. 얘는 과거에 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뒤로 나오는 놈은 부정사가 동명사가 의미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finish 뒤에는 뭐는 뭐다요? finish 뒤에는 뭐는 뭐다요? 부정사는 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내는 일은 언제 끝낼 수 있냐면 과거에 해오던 것만 끝낼 수 있으니 얘는 in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xpect 같은 단어는 want 쉽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want 같은 경우는 뒤에 ing 못 오죠. 왜 못 오죠? 원하는 건 앞으로 하기를 원하기만 할 수 있지 과거에 했던 걸 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부정사가 목적어에 동명사가 목적어에 이런 걸 외우는 게 미련 맞다고요. 동사 뒤로 부정사가 나오면 미래의 일이 되는 거고 동명사가 나오면 과거의 일이 되는 거라고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부정사 앞에 뭐만 붙이면 되죠? 얘는 의문사만 붙여서 해석하시면 돼요. to go가 각이면 where to go면 어디로 갈지라고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that은 뜻이 있어요? 없어요? 오랜만이라 기억 하나 물어볼까요? 영어에 뜻없는 단어가 두 개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였죠? 하나는 that, 하나는 it이죠. 기억하는 것도 있구나. 이 that은 뜻이 없으니까 뭐도 할 수 있어요? 생략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냐면 영어는 주어, 동사의 모양을 허용합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나중에 문법 문제 풀 때 필요해요. 어디에 필요하냐면 주어, 동사의 모양이 나오면 접속사가 생략됐다는 사실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문장에 동사를 쓸래, 준동사를 쓸래라는 문법 문제의 개수를 맞춰서 쓰실 수 있어요. 자, 얘는 그럼 뭐뭐하는 것이라는 뜻만 있으니까 이대로 해석하면 돼요. if가 목적어 자리에 오면 무슨 뜻이죠? 만약 뭐라면이라고 하면 죽여버리려고요. if는 부사절에서만 만약 뭐라면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명사절에서 쓰면 무슨 말이었죠? 뭐뭐인지 아닌지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나는 원규가 바보인지를 알고 싶어 이렇게 쓰면
그러면 바보인지 아닌지와 같은 말이잖아요. whether이 들어올 때는 뭐라고 해석했죠?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세요. 그 다음에 얘는 또는 or 들어있을 경우 A든 B든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what이 들어오면 what은 that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고 ever 제가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뭐뭐든지 그 다음에 또는 뭐뭐라도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의문사대로 해석하셔도 되고 의문사의 내용을 명사로 바꿔서 해석해도 좋습니다 라고 그랬죠. 이제 명사 그만할 거거든요.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1과에 나왔던 명사, 2과가 명사였죠. 2과에 나왔던 명사, 3과에 나왔던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8가지 모양은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보람을 주세요. 보람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내용 갖고 이래놓고 나중에 막 안 배웠다고 잡아뗀다니까요. 안 가르쳐줬다고 그러고 저 새끼 얘기한 거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이번에는 이거 갖고 그러면 간단하게 문장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목적어가 구인 경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stop이라는 말 다음에 ing가 오는 걸 이런 거 같이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stop shouting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나에게 소리치는 걸 그만둬라는 얘기입니다. like that 이라고 했으니까 그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avoid라는 동사는 여러분이 보다 보면 뒤에 ing밖에 못 봐요. 왜 그렇죠? avoid가 피하다, 그만두다, 금하다라는 뜻이잖아요. avoid라는 말은 그러면 자기가 해봤으니까 피하는 거죠. 안 해보고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봤으니까 피하는 거니까 뒤에는 실제로 해봤던 뭐가 오는 거냐면 경험만 오는 거여서 avoid라는 단어는 뒤에 뭐가 오지 못하냐면 부정사가 오지 못해요. 나중에 문법 문제 풀거나 하면 설명을 드릴 건데 괜히 얘기했나? 뭔가를 희망하는 동사, 바라다, 희망하다 동사는 뒤에 앞으로의 일을 희망하는 거니까 얘는 to만 오고 뭐가 못 온다면 ing는 못 오는 거거든요. 아까 want 같은 끝내다, 그만두다 라는 말은요. 과거에 해오던 일을 끝내니까 얘는 ing만 올 수 있고 부정사는 못 오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호불호를 판단하는 동사도 어떻게 써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호불호를 판단하는 동사도 뭐만 올 수 있냐면 ing만 올 수 있고 to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려고 하면 너무 무식하게 공부하는 거라고요. 영어는 늘 얘기하듯 말이잖아요. 말을 배운다라는 기본 관점이 좀 서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막 외우는 건 어디 무슨 법칙 외우는 그런 때는 할 일이지 이건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 할 짓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호불호 중에 어떤 거 나 그거 좋아해 이런 거요. 그래서 enjoy는 뒤에 ing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추천하다라는 이건 자기가 안 해보고는 추천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면 enjoy도 그러면 당연히 싫어하는 avoid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호불호에 해당되는 동사니 얘네는 부정사밖에 못 오는 거겠죠. 그래서 저런 건 보면서 나중에 얘를 처음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avoid라고 외우지 마시고 avoid making이라고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여기까지 같이 외우면 훨씬 더 좋겠죠. 이놈의 단어 얘기는 하도 여러 번 해서 뭐 그래도 또 에릭이 뭐라고 했냐면 mind라는 말도 무슨 뜻이에요? 신경 쓰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도 호불호에 해당이 되는군요. 얘도 ing밖에 못 오는 거예요. So mind coming in early tomorrow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regress은 to do가 되면 뭐 된다고 그랬어요? 기분 나쁘지만 할 거고 ing가 되면 한 게 기분 나쁘고 그죠? 그래서 얘는 사람들이 종종 공부 안 한 걸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걸 후회하죠.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their school days니까 자기 학창 시절 공부 열심히 하는 걸 후회하죠. 마지막에 I can stand란 말의 stand는 저기는 서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가 되나요? 참다, 견디다라는 말이에요. stand가 원래 서 있는 건데 주저앉지 않고 계속 서 있는 거여서 참다, 견디다라는 뜻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음악을 크게 트는 걸 참을 수가 없어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동명사가 왔더니 의미상의 주어가 뭘로 와 있죠? 소유격으로 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유닛 1에서 설명드렸던 거죠. 왜 소유격이 오는지. 저런 경우 대절 한번 볼까요? 이런 거 해석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학생들이 뭐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생각은 이렇게 가면 편합니다. 학생들의 생각은 테스트가 어렵다는 거였죠. 두 번째 역시 그럼 뭐라고 하면 되죠? 우리가 배운 건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우리가 배운 건 파인애플이 나무에서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서 나는지 아시나요? 파인애플? 여러분 집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파인애플 그 통조림 사면 가운데 동그라미가 구멍이 나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거 보면 안 궁금합니까? 파인애플 사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왜 구멍이 났을까? 예, 여기가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측면도처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파인애플이. 그리고 여기가 비어 있는 거죠. 요걸 통으로 이렇게 뽑아내면 저게 파인애플 씨앗입니다. 물론 요새는 저런 걸로 파인애플을 기르지 않죠. 요즘 농업이야도 어디 저렇게 합니까? 요새는 쌀 남겨놨다 그걸로 심는 게 아니잖아요. 모종은 따로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저 집에서 쟤는 물도 자주 안 줘도 돼서 다음에 파인애플 사시거든 저기를 통으로 빼서 그 다음에 흙에다가 화분에다 꽂아 넣으면 여러분도 먹을 수 있어요. 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주면 되고요. 저게 자라면 나중에 먹으면 돼요. 이렇게 위에 칼로 이렇게 약간만 칼집 낸 다음에 잡아 당기면 빠져요. 쑥 하고 빠져요. 그거 그대로 화분에 꽂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물 주면 드실 수 있어요. 단점이 자라는데 2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이긴 한데. 갑자기 이거 보니까 영어 재밌는 표현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붕어빵에 붕어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말 안 하는 말이지만 한때 많이 썼던 얘기입니다. 영어로 어떤 말이냐면 파인애플에는 파인도 없고 애플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말에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미없는 얘기여서 안 할게요. 건강 전문가들의 믿음은 이라고 하면 되죠. 건강 전문가들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컨슘 기억나세요? 얘가 다 좋은 뒤에 뭐가 오면 먹는 거하고 칼로리가 오면 제가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얘는 섭취하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소금을 먹는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she complain도 오고 대시 사라지면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이때는 뭐가 생략이 된 거예요? 대시 생략됐습니다. 왜 생략할 수 있죠? 뜻이 없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생략을 해도 주어 동사로 연결이 되어서 문장을 이해하는데 방해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녀의 불만은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그녀는 서비스가 엉망이었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똑같이 해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녀가 말한 건 자기가 불행했다는 거죠. 그때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기 일에서 직장에서 불행했다는 거죠. 그때라고 하면 되겠고요. 왓절이 와도 똑같이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내가 결정한 상태이죠. have 일이 기억나죠? 해왔다 또는 뭐뭐한 상태이다 또는 결정을 해서요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자, 내가 결정한 상태죠. 생일에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된 거고요. 저분 또 나오셨군요. 최 씨는 예상하지 않죠. 그죠? 또는 뭐 기대하지 않죠. 그 여자가 어쩌면 원하는 것을 절대 예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말반에서 수업 듣는 친구가 갑자기 질문을 팍 던졌습니다. 왜 최 씨를 이렇게 쓰냐고. 여러분은 안 이상했었어요? 보통 사람들 다 뭐라고 쓰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쓰냐면 이건 초이니까. 그냥 다른 이유 없어요. 이게 그나마 최에 가장 가깝게 쓴 것 같은데 이렇게 써도 미국인들은 초이라고 합니다. 읽기가 저게 최라고 읽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영어권 사람들은 복모음 발음을 잘 못해요. 우리보다 이렇게 모음을 발음할 때 입 크기가 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잽싸게 퀸 이게 되는데 영어는 그게 안 돼요. 우리보다 입술이 훨씬 더 크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발음을 들어보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퀸이라는 형태로 발음을 하지 우리처럼 퀸 이렇게 못 가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나는 그래도 초이인 건 싫어서 혼자서 이렇게 했죠. 이게 뭐가 좋으냐면 이렇게 쓰면 아이디 같은 거 만들 때 내성을 그대로 써도 같은 놈이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저걸 CHOI로 바꾸면 맨날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이름 성 쓰고 이름 쓰고 그러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일 예술은 이거예요. 주차장이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주차장이잖아요. 여러분, 박씨 어디에도 R 발음이 없는데 이거 왜 넣게 됐을까요?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야구선수 박찬호라는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날렸던 선수잖아요. 그 선수가 61번이었는데 이 뒤에 등에 보면 조지 넘버, 이거 우리가 백 넘버라고 하는데 백 넘버 아닙니다. 조지 넘버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그냥 넘버라고 해도 돼요. 뒤에 이렇게 서 있으면 볼 때마다 61번 주차 구역 같아요. 그래서 너무 웃겨서. 근데 이게 누구지? 박셀이라는 골프 선수는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썼었거든요. 이게 훨씬 더 가깝죠. 이게 훨씬 더 가깝죠. 이러니까 그 팍이라고 부르는데 세리 팍이라고 하는데 얘는 R 발음이 쑥 들어가서 파크 차노라고 하니까 누가 봐도 차노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진짜 좀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름 쓸 때 저 원규도 원래 쓰면요 원규라고 이렇게 쓰는 게 좋을 텐데 어느 날 이렇게 이름을 세 자를 이렇게 따로 썼더니 제 이름을 이렇게 써주는 외국인이 있더라고요. 이게 미들네임으로 보인 거죠. 걔가 볼 때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붙이면서 발음이 원주라고 읽는 애들이 자꾸 생겨서 그냥 이렇게 K로 저는 이렇게 쓰는데요. 이름을 외국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My name is 원이라고 그래요. 어차피 규 발음이고 너무 어려워서 걔들 못하거든요. 쭈쭈 막 이러고 있어서 듣기 싫어서 그냥 원이라고 하라고 그러는데 아예 이름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냥 영어 이름을 걔네들이 생각하기에 편한 이름을 대신에 좀 이름을 좀 가려서 쓰기는 써야겠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실제 실화인데요. 제 옛날 수강생 중에 이름이 복규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넌 저기 유학 갈 때 이름 바꿔라. 이렇게 써서 가면 느낌 오시죠? 이게 미국 애들은 뭐라고 들리겠어요? My name is 복규 이러면 바로 딱 연상될 텐데 석규 이런 건 그래서 딱 한국 이름을 얘기했는데 욕처럼 들리는 저런 건 좀 생각을 해볼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 애가 이런 이름이 없지만 영이 이래봐요. 야, 걔 My name is Shiver 이러고 있으면 걔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부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름 이것도 생각해 보면 좀 잘 고민해서 써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회사 상표 이런 것들도 가끔씩 보면 좀 문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아 같은 경우 지금이야 뭐 너무 유명한 회사가 돼서 괜찮습니다만 예전에 작은 회사일 때는 기아는 영어 단어예요. 기아는 영어 단어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사전을 찾으면 나오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Killed in Action의 에크로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사자를 추모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안 그래도 아직 미국 인구의 4분의 1 정도는 한국이 지금도 전쟁 중인 줄 알고 있다는데 뒤에다가 막 전사자를 추모합니다 이런 거 쓰고 다니면 이건 쓴 김에 하나 더 알아두세요. MIA라고 쓰면 얘는 missing입니다. 얘는 과거 완료 써서 이미 사망했죠. 얘는 현재 진행이니까 뭐예요? 진행 중인 거죠. 현재 분사를 썼으니까 얘는 지금 행방불명자인 거예요. 얘는 실종자고 위에 있는 건 전사자를 나타내는 말이죠. 근데 자기 이름이 예를 들어 그래서 막 영어 단어에 있고 이러면 안 쓰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돌아가신 대통령 중에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노무현 이렇게 써버리면 무현 반대 이렇게 돼버리는데 저렇게 쓸 수는 없으니 그래서 발음을 뭘로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던 거죠. 안시성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도 고민해 볼 일이거든요. 부정관사잖아요. 그래서 소리 없는 H를 하나 집어넣어서 읽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쓸 때 그래서 저런 거 하나 집어넣어서 부정관사가 아니게 만들어주는 센스 정도 발휘하시면 더 좋겠죠. 갑자기 최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disagree with니까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what is said, 우리가 말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이런 건 우리 앞쪽에서도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단어를 따로 떼서 보지 마시고 보통 뭐라고 하는 거냐면 disagree를 자동사다. 그리고 뒤에다가 전치사 놓고 명사 쓴다라고 하는데 disagree with를 합쳐서 그냥 타동사라고 생각하시고 뒤에다가 명사절이 붙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영어를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의문사절이 오면 의문사를 넣어도 좋고 의문사의 내용으로 해석해도 좋다고 그랬죠. 즉 누가 가게를 털었는지라고 해도 되고 가게를 턴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알고 있다. 누가 가게를 털었는지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침내 알아낸 거죠. find out 이라고 쓰면 알아내다, 찾아내다라는 말을 넣으시면 해석이 좀 더 영어에 더 가까워집니다. 역시 why를 왜라고 해도 좋지만 이유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이 어제 직장에 늦었는지라고 하면 되겠죠. 일부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일부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자동차가라는 이런 얘기가 됐고요. wonder이라는 단어는 탁 쳐다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이게 wonder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않은 궁금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한테는 wonder이 두 가지 뜻으로 외워야 되는 단어지만 실제로 원어민들한테는 wonder은 그냥 한 가지 뜻이 되는 겁니다. 놀랍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제, what time은 whe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postman이 매일 오는지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놈들, 아까 얘기했던 무엇을 물었는데 무엇을이 안 나오는 경우에요. 내가 보낼 거예요. 최 씨를이 아니고 최 씨에게가 된 거죠. 뭐 설명 안 드려도 사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올 때요, send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단어인데 잘 모르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무엇을에 걸려서 에게가 나오거든, 걔를 눈도장을 딱 찍어두고 얘가 사형식 동사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형식 동사에서 이 자리가 길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다가 간접 목적어는 뭘 꾸미고 있어,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명사만 나오고 여기가 길어질 텐데 이 자리가 명사 구도 되고 명사 절도 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막 길어지는데 이 자리에 있는 동사가 사형식 동사인지 모르면 해석 망가뜨리는 경우들도 많이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 자리에 wish 같은 거 들어가면 얘는 그냥 목적어로 나오지 않아요. 얘는 항상 사람 나오고 사물 나오는 사형식으로만 쓸 수 있는 동사예요. wish는 사명식으로 뒤에 명사 오면 틀려요. 용법 자체가 그렇게 쓸 수 없어요. 사명식으로 쓸 때는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러니까 I wish you success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요. 이런 문장이 없거든요. 앞에 I 있다 치면, 그러면 우리 생각에 맞을 것 같지만 이 자리는 want는 쓸 수 있어도 wish는 안 돼요. 그럼 wish는 쓰면 얘는 사형식으로 써야 돼서 너에게 너의 성공을 바래라고 쓰려면 이렇게 써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소위 직접 목적어 자리는 명사가 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다 된 놓고 한두어 개 더 끼워 넣어버리면 wish가 사형식이라는 걸 모르면 해석 망친다고요. 그래서 사형식 동사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보시다가 이게 사형식으로 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자리를 찾아서 제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 눈도장 탁 찍어서 외워두시라는 얘기죠. 브래드 피트가 lean down은 몸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기울여 내리는 거. 그걸 내리더니 give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무엇을이라는 형태로 쓰는 건 아주 빈번하게 보시죠. teach라는 단어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르쳐 줄래 무엇을 자리가 이렇게 길어진 거죠. 어떻게 단체 메일을 완성하는지라고 해석하셔도 좋고 단체 메일을 완성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tell이라는 말이 아주 흔하게 사형식으로 쓰거든요. 탐에게 말에 무엇을 자리가 대수로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sk라는 말이요. 요건 알아두세요. ask하고 사람 나오고 이 자리에 that 쓰지 않아요. 이 자리에 항상 if를 써서 인지 아닌지가 되고, 여러분이 또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want to know 하고요. 그 다음에 wonder 하고요. 이 셋 정도가 뒤에 that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냐면 if가 나옵니다. wonder는 that도 나와요. 쟤네들은 그래서 문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놈이에요. ask하고 want to know는 뒤에 목적어 자리에 if 절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교사가 물어본 거죠. 요거 그래 요령이, 저는 그래서 아까 인지라고 가르쳐 드렸지만 명사절을 이끄는 if는 뭐라고 해석하는 것도 한 가지 요령이냐면 혹시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편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본 거죠. 혹시 누구 결석한 사람 없는지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물어봤죠. 나에게 뭘 물어봤냐면 레스토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본 거죠. 제일 싼 태국 음식을 파는 식당이 어디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개념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 뒤에 있는 문장들, 목적어 부분들을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